최악의 주말이 되면서 비트코인 너무나도 위험해졌습니다. 자, 지금 비트코인 차트를 보면서 많이 내려왔으니까 반등이 나올지 아니면 더 빠질지 그걸 맞히려고 이 영상을 클릭하셨다면 일단 그 생각부터 잠깐 내려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왜냐하면 지금 이 구간은 절대 맞히는 게임을 하면 안 되는 자리이기 때문이에요. 지금은 오를까요? 내릴까요? 이걸 묻는 자리가 아니라 이 상황을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이걸 먼저 물어봐야 되는 구간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지금 이 자리는 차트를 조금이라도 쉽게 보려고 하면 반드시 한번 대가를 치르게 하는 그런 자리가 될 겁니다. 자, 대가 치르지 마시라고 제가 오늘 영상 준비해 봤으니까 본격적으로 영상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10년차 코인 트레이더 이무혁입니다. 자, 일단 시장이 너무나도 많이 빠졌습니다. 벌써 고점 대비해서 반등이 양봉이 한 3번 정도? 이 정도만 나오고 연속적으로 하락을 보여주고 있죠. 벌써 고점 대비해서 꽤 많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런 생각을 많이 하죠. 많이 빠졌네? 이 정도면 반등이 한번 나오지 않을까? 여기서 더 빠지는 건 좀 과하니까 우리가 여기서 매수해보자. 이런 생각 자체가 굉장히 자연스러운 생각이긴 하죠. 문제는 이 생각이 나오는 타이밍이 항상 시장에서 제일 위험한 구간이라는 거. 왜냐하면 사람이 이런 생각을 하기 시작했다는 건 이미 손실을 어느 정도 받아들였고 그 다음 단계로 회복에 대한 기대가 생겼다는 뜻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시장은 항상 그 기대를 잔인하게 이용합니다. 자, 먼저 이 패러렐 채널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채널은 2017년의 고점과 2021년의 고점에다가 평행하게 긋고 그 다음에 이 고점에다가 딱 패러렐 채널을 딱 그은 겁니다. 장기 흐름을 잡아놓은 선이죠. 이 선의 의미는 정말 단순합니다. 비트코인이 몇 년 동안 어떤 속도로 상승을 보여줬고 어디까지를 정상적인 범위로 인식했는지 그걸 보여주는 기준선이죠. 그리고 지금 가격은 이 패러렐의 가장 아래쪽 하단부에 거의 닿은 상태죠. 자, 이 사실 하나만 놓고 보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채널 하단이면 매수 자리가 될 수 있다. 이 말 틀린 말 아니죠. 현실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매수하기 좋은 가격대는 이 구간이 아니면 절대 안 올 것 같기는 해요. 하지만 정확한 말도 아니죠. 왜냐, 더 빠질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니기 때문에. 채널 하단이라는 건 매수가 가능한 자리이지 매수를 확신해도 되는 자리는 절대 아닙니다. 이 차이를 이해 못하면 이 자리에서 가장 크게 다치죠. 채널 하단에서는 항상 매수가 계속해서 나와요. 매수 시도라는 거죠. 자, 이건 과거 차트하고 유사하죠. 지금 이 구간이 이 구간일지 아니면 이 구간일지 확신을 하기가 어렵죠. 왜냐? 여기서 빠지면 긴 시간 동안 횡보를 보여주고 들어올리니까. 근데 이 자리 같으면 결국에 시간 대비해서 손익비가 좋다니까 이제 여기서 매수를 보여줄 가능성이 있다는 거. 그런데 이때 문제점이 하나 있죠. 여기서도 말씀드렸고 여기서도 말씀드렸지만 곧바로 바로 수익으로 이어졌느냐 하면 그건 아니었다는 거죠. 대부분의 경우에 이런 흐름이 좀 발생했었고 한번 매수가 들어오고 조금 반등합니다. 사람들이 안도를 하죠. 이런 구간에서는 반등이 나오니까 안도를 하게 되는데 그리고 다시 한번 또 흔드는 작업을 시작하죠. 만약에 이때처럼 간다면 또다시 내려갔다가 올라갈 가능성은 높습니다. 근데 이런 흔들림이 두 번째로 한 번 더 나온다면 또다시 멘탈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상당히 흔들리게 되겠죠. 자, 왜냐면 첫 번째 반등이 한 번 나오게 되면 역시 여기가 반등 구간이었구나. 확신이 생겼기 때문이죠. 확신이 생긴 상태에서의 흔들림은 단순히 가격 하락이 아니라 심리 붕괴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채널 하단에서 가장 위험한 행동이 확신이라고 계속 말씀드려요. 물론 매수하기 좋은 가격은 맞지만 확신에서는 절대 안 되는 자리. 자, 그런데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말이 하나 있습니다. 이 영상만 보고 이 시장을 대응하려고 하지 마세요. 이 영상이 여러분들께 언제 도착할지 모르는 거고 그 사이에 또다시 차트는 붕괴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지금처럼 위냐 아래냐 애매한 구간에서는 타점보다 대응이 훨씬 더 중요하겠죠. 그래서 긴박한 상황에서는 제가 차트를 계속 보면서 실시간으로 상황을 정리해두는 스터디방을 같이 참고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일단 뭐 오해하실까봐 분명히 말씀드리면 이건 뭐 리딩방이 절대 아닙니다. 돈도 받지도 않죠. 얼마 내면 얼마 벌게 해준다. 이런 말 저는 하지 않습니다. 그냥 차트 상황을 정리하고 왜 이렇게 보고 있는지, 지금 왜 위험한지 그런 내용들을 단순히 그냥 공유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영상은 항상 방향을 보는 용도이고 실제 대응은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 조정해야 됩니다.
자, 이따가 스터디방 입장 방법은 말씀드릴 테니까 급하신 분들은 영상 설명란에 있는 해당 링크 또는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를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같은 차트를 다른 기준으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피보나치라는 건 여러분들이 다들 잘 아실 텐데 저는 일단 기준을 2022년에 이 저점에다가 2025년의 고점에다가 한번 그어봤어요. 피보나치 되돌림을 그어보면 아주 중요한 사실 하나가 보이게 되죠. 아직 되돌림의 절반에도 터치를 안 한 모습. 기술적으로 보면 7만 달러까지 내려오는 흐름이 나와도 전혀 이상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 말을 들으면 불안해지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하지만 이건 공포를 주려는 말이 아니라 차트가 허용하는 범위를 말하는 거죠. 시장은 사람의 감정을 절대 고려하지 않아요. 차트는 가능한 경로를 열어두고 움직일 뿐이라는 거. 자, 여기에 한 가지 기준을 더 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는 2022년의 저점이었죠. 저점 기준이. 지금은 2024년의 저점에다가 딱 저점을 기준으로 삼고 고점은 동일하게 보겠습니다. 다음 방어 구간은 이제 65,000달러 수준이에요. 자, 618 구간까지 75,500달러. 제가 이번에 스터디룸에서 말씀드렸던 것도 해당 구간이었습니다. 해당 구간에서 저항을 맞기 시작했죠. 자, 그렇다는 건 아까 봤던 피보나치 그것도 맞는 얘기긴 하지만 이 상황만 봤을 때에는 이제 이 상황이 지금 흐름이 왜 어려운지 명확해집니다. 패러렐 기준으로는 여기서 매수가 나올 수는 있죠. 하지만 피보나치 기준으로는 아직도 내려갈 여지도 충분합니다. 즉, 사도 되는 이유와 사면 안 되는 이유가 동시에 존재하는 구간이라는 거. 자, 이럴 때 가장 위험한 행동은 단 하나입니다. 확신을 갖는 거. 확신은 차트가 주는 게 아니라 사람 마음에서 나오게 돼요. 그리고 시장은 그 확신을 가장 잔인하게 이용하죠. 그래서 지금은 돈을 벌려고 접근하면 안 되는 구간. 지금은 돈을 지키는 게 가장 중요한 구간이기 때문에 맞추려고 하지 마시고 살아남아야 다음 기회도 오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구간은 차트 실력보다 대응 태도가 결과를 가리키는 그런 자리가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시나리오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 일단 사람들을 지치게 만들 가능성이 높겠죠. 자, 일단 이 보라색 선이 아까 2022년 이 저점과 해당 고점의 절반 가격이에요. 되돌림 가격. 그리고 지금 딱 정확하게 나와 있는 이 피보나치가 아까 말씀드렸던 2024년 그리고 2025년의 고점에다가 그은 되돌림 값입니다. 그리고 패러렐 채널은 제가 좀 많이 좀 보이는 것 같아서 일부 지웠는데 아무튼 기준을 말씀을 드릴게요. 차트는 이미 장기 패러렐 채널 아래까지 내려와 있는 상황이죠. 여기서 바로 무너지지 않고 어느 정도 버티는 모습이 나오는 경우에요. 이 시나리오의 핵심은 가격은 더 이상 크게 빠지지 않는데 시간이 계속해서 끌린다는 그 과정입니다. 자, 하루 이틀, 어쩌면 몇 주 동안 그냥 가격은 크게 이어지지 않을 수가 있어요. 변동성이. 위로도 못 가고 아래로도 못 가고 계속 애매한 자리에서 머무릅니다. 이때 시장 분위기는 이렇게 바뀌겠죠. 처음에는 반드시 여기서 받쳐주네 이런 생각이 나올 겁니다. 그 다음에는 또 이제 또 빠졌으니까 생각보다 많이 안 빠지네 이런 말이 나와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도대체 언제 움직이냐 이런 말이 나오게 되겠죠. 이 구간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실수가 뭔지 아시나요? 처음에는 조심스럽게 들어왔던 사람들이 시간이 지날수록 조금씩 비중을 늘린다는 거죠. 왜냐면 가격이 안 빠진다는 사실 자체가 사람들에게는 여기가 바닥일지도 모른다는 그런 착각을 주기 때문에. 하지만 이 시나리오의 핵심은 가격이 아니라 결국 시간입니다. 가격이 안 빠지는 동안 사람들의 집중력과 인내심이 먼저 무너지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 구간에서의 원칙은 정말 단순합니다. 버틴다고 해서 확신을 가지지 말고 시간이 지날수록 오히려 더 보수적으로 접근하자는 거. 이 시나리오는 계좌가 한 번에 박살나지는 않지만 사람을 서서히 지치게 만드는 가장 교묘한 형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시나리오 두 번째도 말씀을 드릴까 하는데, 자, 일단은 제가 매일마다 이렇게 좀 장기적인 관점이나 단기적인 관점을 매일마다 분석해 드리고 있어요. 또 많은 도움이 되실지 저도 장담은 못하겠지만 많은 도움이 되실 거다 자신하니까 지금 시점에서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댓글로 제 관점이 좀 틀린 것 같다 하시면 한 번씩 남겨주셔도 좋습니다. 맞을 것 같다 하면 동의하시는 부분 한 번씩 댓글로 남겨주셔도 좋겠고요. 자, 두 번째 시나리오는 많은 분들이 가장 무서워하면서도 막상 나오면 대응을 가장 못하는 흐름이에요. 이 경우는 채널 하단, 이 패러렐 채널 하단까지 한 번 더 아래로 밀리는 움직임이 나오게 되는 경우입니다. 가격으로 보면 7만 달러 초반대,
자, 이 가격이 올 가능성이 높아진 시점이긴 하죠. 자, 혹은 상황에 따라서 아까 이 피보나치 786 구간 65,000달러까지도 내려왔다가 순식간에 올라갈 수가 있어요.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한번 말씀드렸듯이 이런 구간들은 뭐 현물 투자자들 이런 사람들은 그냥 뭐 시장가로 던지거나 그럴 수는 있는데 선물 매매를 할 때에는 청산이라는 거 청산 당하며 한 번에 쭉 빠졌다가 올라옵니다. 왜냐? 시장가로 정리가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차트의 특징은 이겁니다. 속도가 빨라질 거예요. 그냥 단숨에 찍고 내려올 수 있습니다. 시나리오 두 번째로 갔을 때는 그냥 아랫꼬리로 한 번에 쭉 밀었다가 올리는 그런 흐름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자, 이런 하락은 기술적인 하락, 뭐 이런 뜻이 아니라 심리적인 하락에 가깝겠죠. 청산이 되거나 아니면 현물이 딱 여 구간을 딱 지탱하는 모습을 보고 들어갔는데 내려간다면 다 밀릴 가능성이 높으니까요. 왜냐면 이 구간에서는 이제 끝난 거 아니냐라는 말이 시장 전체를 덮기 시작할 거예요. 이때 나오는 댓글 또는 커뮤니티에 돌아다니는 글들을 보면 공통점이 하나 있을 겁니다. 여기서 더 빠지면 큰일이다. 이건 조정이 아니라 붕괴다. 뭐 지금도 돌아다니는 글들이 많긴 하지만 여기서 더 빠지면 이 시나리오에서 가장 많이 하는 실수는 이거예요. 이미 많이 빠졌네. 공포가 극대화된 상태에서 던지는 겁니다. 그리고 시장은 항상 그 자리에서 반등을 준비하죠. 중요한 건 이 반등이 상승의 시작이 아니라 공포 해소용 반등 가능성이 높다는 점. 그래서 이 시나리오의 대응은 용기가 아니라 기준이 필요하겠죠. 공포가 크다고 해서 무조건 매수도 아니고 공포가 크다고 해서 무조건 손절도 아닙니다. 미리 정해둔 가격, 그리고 미리 정해둔 비중, 그리고 미리 정해둔 계획이 없으면 이 구간은 절대 대응할 수 없기 때문에 만약에 내려온다면 우리가 65,000달러 그리고 7만 달러 이 보라색 선과 그리고 65,000달러 786 구간까지 한번 열어두고 이 구간이 오면 담아보자. 이런 준비 단계를 하셔도 뭐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세 번째 시나리오는 가장 잔인한 시나리오예요. 물론 이 가격대 위로 올라탄다면 그냥 반등을 보여줄 가능성은 높겠죠. 근데 가격은 채널 하단에서 곧바로 반등이 나와요. 나오고 나서 다시 한번 꽤 그럴듯하게 양봉이 이렇게 나옵니다. 캔들도 이쁘죠? 음봉이 나오고 채널 하단에서 받쳐지고 있으니까 그러면서 거래량도 조금씩 붙어요. 그러면 이때 시장 분위기는 완전히 좀 바뀌겠죠. 역시 바닥이었네. 여기서 못 산 사람의 문제지 조정 끝난 것 같다. 문제는 이 반등이 중요 저항 아래서 멈춘다는 거죠. 지금 봤을 때 뭐 피보나치, 뭐 618 구간 또는 되돌림 구간까지 뭐 곧바로 올라올 수도 있겠죠. 올라올 수도 있는데 그냥 저항 구간으로 바뀌면서 가격이 막히고 그냥 또다시 이런 양봉이 나왔다가 음봉으로 그냥 눌리는 경우도 발생될 수가 있어요. 이때 들어온 매수는 가장 질이 나쁩니다. 왜냐면 이 매수는 공포 속에서 들어온 게 아니라 안도 속에서 들어왔기 때문이죠. 안도 속에서 들어온 매수는 조금만 흔들려도 바로 분할안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이 시나리오는 사람들 계좌를 두 번 때립니다. 한 번은 하락으로, 한 번은 반등 실패로. 이 시나리오에서 핵심 원칙은 반등이 나왔다고 해서 의미를 부여하지 말 것. 중요한 건 얼마나 올랐느냐가 아니라 어디까지 회복했느냐 이겁니다. 회복하지 못한 반등은 희망이 아니라 미끼일 가능성이 높으니까 이 미끼를 잘 조심하셔야 되겠죠. 자, 오늘 말씀드린 세 가지 시나리오 형태는 다르지만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모두 확신을 가진 사람을 먼저 데려갑니다. 그래서 지금 이 구간에서는 전망보다 대응이 중요하고 예측보다 자제력이 중요하겠죠. 지금은 잘 맞히는 사람이 이기는 장이 아니라 실수하지 않는 사람이 끝까지 살아남는 장이라는 거. 자, 그래서 이번에도 역시나 제가 스터디룸에서도 이 피보나치 되돌림 값을 기준으로 삼고 한 차례 좀 대응을 말씀을 드렸죠. 제가 영상은 그냥 관점을 보는 용도, 시장을 대응하려면 이런 긴박한 상황 속에서 차트를 계속 보고 있는 제가 실시간으로 상황을 정리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 스터디방을 같이 참고하시면 여러분들께서는 뭐 차트 볼 필요도 없고 영상으로는 기준을 삼고 그냥 단순히 이 관점만 잘 받아보시면 되는 거예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돈 받고 하는 거 일절 없습니다. 자, 그냥 차트 상황을 정리하고 제 관점이 뭐 틀렸다면 틀렸다고 말씀드리고 제 관점을 유지한다면 유지하고 리스크를 좀 피하는 매매를 좀 주로 하고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단순 공유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리스크를 피하고자 한다면 리스크를 피하시는 용도로 활용하셔도 좋고 타점 잡는 용도로 활용하셔도 좋겠죠. 자, 그래서 이 스터디방 입장 방법이 정말 간단한데 바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영상 설명란이나 고정 댓글을 보시면 링크가 하나 보이실 겁니다.
이 링크를 클릭하시게 되면 해당 딱 구글 폼이 보이실 텐데요. 자, 제가 말씀드리는 이 스터디룸, 제가 많은 것들을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관점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수익을 쌓을 수 있는 그런 타점들을 다 영상에서 풀어드리는 게 한계가 있다 보니까 구독자분들 한정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 물론 우리 구독자분들 정말 좋은 수익 생기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 시장에서 수익 못 챙기면 2월 달에 또 수익 못 챙기실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스터디 이름 딱 누르신 다음에 딱 신청하기 누르시면 되는데, 뭐 여러분들이 업비트 관련 코인들, 그런 코인들도 많이 좀 궁금해 하실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현물 코인도 한 번씩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제가 요즘에 보조지표 또한 공유를 드리고 있는데, 뭐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내용에 맞춰서만 딱 입력하셔서 뭐 클릭하시면 되겠죠. 클릭하신 다음에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밑에 있는 양식에만 맞춰서 잘 제출해 주시면 끝입니다. 뭐 중복 선택 가능하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다 원하신다면 다 체크하셔서 제출하셔도 좋고요. 자, 대신에 여기에 제 이무역 전문가 이름 있는지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영상에서 다 말씀은 드리고 싶지만 이게 한계가 너무나도 커요. 그래서 제가 실시간 대응을 정말 잘 해드리고 있고, 구독자분들이 괜히 만족하시는 게 아니니까 들어오셔서 정말 타점이 괜찮다면 그때부터 따라 하셔도 좋고요. 자, 그래서 오늘의 영상의 핵심을 다시 한번 복귀해 보겠습니다. 이미 내려올 만큼 내려왔고 공포가 좀 매수로 바뀌는 그 시점이 된다면 정말 역사적인 바닥이 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그 폭이 어디까지 빠질지 모르고 이걸 회복을 또다시 다음 주 안에 못한다면 공포가 그냥 연속적으로 터질 수 있다는 거. 그때는 뭐 7만 달러, 6만 5천 달러 이것도 무시한 채로 한번 쭉 뺐다가 올리는 그런 장세도 들어올 수 있습니다. 물론 제가 봤을 때 정말 많이 빠져도 7만에서 6만 5천 달러 여기까지는 빠진다면 정말 인생을 베팅할 그럴 그 자리지 아닐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무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 텐데, 제 영상이 도움이 좀 되셨다면 뭐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뭐 댓글로도 여러분들의 의견을 자유롭게 남겨주셔도 좋겠습니다.